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을 맡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환경보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환경보건을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단한 환경보건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환경보건은 구급 환경직, 보건직, 경력경쟁, 여러 직종에서 여러 직렬에서 볼 수 있는 과목이고, 특히나 전남보건직이나 그 다음에 국가안전처에서는 환경보건을 필수 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강조할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목에 대한 분석, 과목에 대한 이해, 과목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보다 더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제가 먼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환경보건은 환경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건이랑 같이 연결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 쪽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이런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인간의 건강과 연결이 되는 그런 접점에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의학이라든지 공중보건학 쪽인 그런 내용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환경보건을 내가 환경을 전공했으니까 환경은 할 수 있어? 쉬워. 이게 아니라 보건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최신의 출제 경향 또는 출제 유형, 이거를 제가 100%는 힘들겠지만 100%에 가깝도록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출제 경향과 빈출 문제들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 환경보건은 환경 쪽이 아니라 환경과 보건, 특히나 보건 쪽의 비중이 더 크구나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신 출제 경향, 그 다음에 문제 유형, 그 다음에 바뀐 법령, 새롭게 개정된이 아닌 제정된 법규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환경 쪽은 전 세계적인 협약이나 규약 같은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환경 정책, 국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정책, 이런 것들은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수시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법제처, 환경부, 환경처,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기상처라든지 세계보건기구 이런 데를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최신 출제경향에 맞추어서, 이거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출문제들을 한 5년 동안 최신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최신 법령, 법규, 협약, 규약, 환경정책에 대한 문제가 10% 이상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는 것이 이런 것들을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고 공부를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네이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창에 이승훈의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를 검색하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제 얼굴이 캐리커처가 되어 있는 대문이 있는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질문방이 있습니다. 여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상세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해설을 달아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질문방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년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검색을 해봐도 툭툭 튀어나오는 마치 환경보건의 지식인 같은 그런 질문방이 되어 있는 방이 있으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승급 절차를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입만 하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환경보건은 과목의 특성상 환경만 알아서도 안 되고 보건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환경과 보건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 조건들, 이것과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과의 그 연결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중보건이나 예방의학이나 이쪽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학과 공중보건학과 그 다음에 화학, 생물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환경 쪽이니까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화학이나 생물학 쪽, 의학 쪽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최근 4년, 5년 동안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챕터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역학 및 감염병입니다. 환경으로 인한 감염병,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쉬운 그런 감염병과 그거를 공부하는 역학, 이게 거의 30% 이상 출제가 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환경도 알아야 되지만 환경보다는 보건 쪽에 관한 내용이어서 감염병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 어떨 때 잘 걸리는지, 역학 연구 방법,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역학의 이 절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학과 감염병,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정책 법령 이런 것들 나오고, 이 독성물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수은 중독, 카드론 중독, 이걸 떠나가지고 새로운 것들, 새로운 독성물질, 환경오염물질, 환경호르몬물질,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5년 동안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출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문제 같은 것들을 쫙 뽑아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생리학이나 의학이나 공중보건학이나 이쪽 지식들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나 화학의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화학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좀 더 복합적으로 역학과 감염병과 정책, 규약, 역학과 감염병과 독성물질, 역학과 감염병과 거기에 산업보건, 역학과 감염병과 집합소위생, 실내위생,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전부 다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과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 문제들을 아주 알기 쉽게,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이쪽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면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환경 쪽은 시사성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새롭게 생기는 독성물질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전과정평가라고 해서 이거는 거의 화학 쪽 얘기거든요. 폐기물과 화학 쪽 이야기인데, 보건 쪽이라기보다는 환경과 화학과 폐기물 쪽 이야기인데 전과정평가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 식중독에 관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식중독과 역학, 식중독도 감염병, 식중독과 독성물질 연결돼 버리면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부지기수예요.
실제로 식중독 하나만 단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보다는 좀 더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은 고득점, 만점 어렵지가 않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들, 이런 시사성 있는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진 악취라든지, 악취는 우리 과목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소음, 그 다음에 정말 요즘 뉴스에서는 나오고 있으나 교재나 수험생은 잘 안 나오는 빛공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발암물질 다 같이 해서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계 전부 다 같이 해가지고서는 이 환경보건 과목에서 다룰 것이고, 이거는 제가 다루려고 목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출제되었던, 난이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직렬마다. 그렇지만 환경보건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는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내지는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긁어가지고 알기 쉽게 여러분들과의 피드백과 인터랙티브한 그런 그 연관성을 카페 질문방으로 같이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연결해 가면서 소통하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고 첫 번째 챕터부터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